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1번의 문법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가 배웠던 사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문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의 사동에 어떤 성질을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살피기 전에 사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은 단순하게 말하면 시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동주, 사동문의 주어가 피사동주, 사동주에게 당함을 당하는 대상에게 어떤 걸 시키는 건데요. 이걸 형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생적 사동 또는 단형 사동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사적 사동, 이것은 장형 사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생 접사가 붙어서 사동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우리는 파생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으키, 이키 정도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가 짧아요. 그래서 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사적 사동은 뭐냐면 연결어미 개에다가 하다가 연결된 통사가 문장이죠. 문장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개하다는 단어 하나라기보다는 이렇게 두 어절이 되니까 길이가 길어져서 장용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사동 접사가 뭔지, 그 다음에 사동사가 된다는 얘기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생적 사동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를 들면 먹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통사적 사동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먹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동의 종류에 따라서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 나뉘는 방법이고요. 자, 예시를 들어서 사동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예를 들면 길이 넓다라는 이 형용사가 쓰이는 형용사문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길이 넓다. 이걸 어떻게 사동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넓다라는 이 형용사문에서는 이 길이라는 대상을 시킴을 당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됩니다. 길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서술어에서는 파생적 사동으로 말하면 히를 쓰면요, 우리가 사동사가 돼서 길을 넓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길에게 시키는 뭐가 새롭게 도입돼야 돼요? 사동주가 도입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동 주어가 도입돼야 돼서 인부들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동문이 파생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문 말고도 당연히 자동사문에서도 사동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기가 잔다라는 이 문장을 사동문으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새롭게 사동주가 도입돼야 되잖아요. 아기를 재우는, 아기에게 잠을 자게 시키는 대상인 엄마가를 새로운 사동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아기가라는 주어는 이렇게 목적어가 되고 잔다는 여기에 파생적 사동인 우를 결합해서 재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동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인데요. 자, 여기서 사동주가 직접적으로 그 피사동주에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직접사동이고요. 이거 의미적인 거죠. 그 다음에 피사동주가 간접적으로 시킬 때는 간접사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문을 봐야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다리에 바지를 끼워주고 손을 윗옷에 넣어서 옷을 입혀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 문장에서 이 엄마라는 사동주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사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형이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같은 문장이요. 여기서는요. 형이 직접적으로 동생의 입을 만져서 우리가 말을 하게 할 수 없잖아요. 동생이 읽는다는 행위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동생아 책 좀 읽어라 이런 식으로 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킨 경우를 이제 간접사동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동주가 이 행위에 직접적으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사동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접사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도 필요한데요. 여기서 알아놔야 될 게 개, 하, 다로 이루어진 이런 장형사동은 무조건 간접사동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문장 누나가 동생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 그 동생 입을 벌려서 그 안에 붓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누나가 동생아 우유 좀 먹어라 라고 동생이 직접 우유를 마시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사동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동문은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이 있냐면 이 사동, 시킴의 문장의 반대척도 있는 게 주동이에요. 주체가 주체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사동문이 주동문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동문은 존재해도 사동문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있죠. 자, 어머니가 옷에 풀을 먹인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이라는 파생접사가 결합한 사동사가 쓰였지만요. 풀이 먹다? 여기서 우리가 풀 먹인다는 거는 다림질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 먹다? 이런 거는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동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봐볼게요. 기억, 담장이 낮다.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춘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담장이라는 주어에 낮다라는 형용사문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담장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목적어가 되죠. 이렇게 문장의 성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담장에게 시키는 새로운 사동주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가 새로운 사동주가 되고요. 낮다에 이히리 우구추의 추가 결합돼서 이거는 사동 접사가 결합된 사동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형용사에 낮다. 이건 로우니까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냈죠. 사동 접사 추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군. 제가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아이가 옷을 입었다. 이걸 그대로 사동문으로 바꿨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똑같은데요. 여기서는요. 이 엄마가라는 새로운 사동주가 도입되면서 그 다음에 아이가라는 주어가 이 문장에선 뭐가 됐어요? 부사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사어라는 아이에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옷을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남고 입었다에 히가 결합돼서 사동사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입었다라는 이 타동사가 아이가라는 주어와 목적어 두 개를 요구하죠. 자, 그런데 입히었다 같은 경우는요. 아이에게와 옷을 외에도 뭐가 필요해요? 이 사동주라는 이 주어의 성분이 하나 더 플러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히었다는 이렇게 3개의 문장 성분을 요구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이거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 자, 이거 보면은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아까도 설명한 이 경우가 요 디귿번에 예시가 됩니다. 이삿짐을이라는 대상을 이 사람들이라는 사동주가 옴따에 기가 붙어서 사동문이 된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주동으로 만들면요. 우리 목적어인 이삿짐이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삿짐이 옮기다에서 기를 뺀 원래 동사는 이삿짐이 옮다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거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이거 될 수가 없죠. 뭔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라는 문장에서 이를 보면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개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이렇게 희가 붙은 파생적 사동 같은 경우는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두 개 다 해석된다고 했고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는 간접으로만 해석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옷을 입히는 행위 같으면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책을 읽는 거는 어쨌든 함께 뭔가 행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철수가 혼자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말을 통해서 철수의 책 좀 읽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선생님이 철수한테 말로 얘기하는 간접적인 의미만 둘 다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간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동 표현을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면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보면은요. 아기가 웃는다. 철수가 짐을 졌다. 이 문장을 자 이렇게 사동문으로 바꿨는데 이 아빠가라는 사동주가 들어가고 주어인 아기가가 목적어인 아기를이 되고 웃는다에 기가 붙은 사동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철수가 짐을 졌다 같은 경우도요. 여기 형이라는 새로운 사동주가 도입이 되고 이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사동 접사 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5번을 볼게요.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성분이 달라지는군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주동문의 서술어로 확인을 합니다. 주동문의 서술어가 뭐야? 있다. 이거는 자동사예요. 왜? 주어만 요구하잖아요. 근데 짐을 지다 같은 경우는 주어 그리고 뭐를 꼭 요구해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서 자 여기서 주동문의 주어인 이 아기가는 뭐가 됐어요? 목적어가 되고 철수가는 부사어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자동사에서 주어가 뭐가 됐다? 목적어가 됐다. 밑에서는 주어가 뭐가 됐다? 부사어가 됐다. 그래서 그 문장의 성분, 목적어와 부사어라는 성분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사동 설명을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사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